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챕터 보시면 기본법부터 해서 이제 위험물법 그리고 5개년 관연도 들어가 있고요. 해당 및 해설편 따로 들어가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똑같아요. 소방학개론이랑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기본, 시설, 예방, 공사, 위험물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관연도 문제까지 해서 이 교재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론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법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설에 제가 대부분의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해설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왜 얘가 틀렸는지 또는 얘가 왜 맞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아셨죠? 그럼 법규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법부터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자, 기본법 문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에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용어의 정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갔을 때 목적, 궁극적인 법규의 목적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죠. 뭐라고 나와요? 공공의 그죠? 안녕과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본법의 최종 목적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얘는 1번으로 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되는 단어가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본법에 갔을 때 목적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그쵸?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 증진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뭐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목적 풀로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이 하달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3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3번이 틀린 거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네, 모두 한번 골라볼까요? 우리 제가 예방, 경계, 진압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화재, 재해 여기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재난이 들어가.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그쵸?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나 구급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아닙니다. 안녕이죠. 안녕. 안녕입니다. 안녕.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난, 위급, 구조, 안녕. 재난, 위급, 구조, 안녕.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로치기 문제도 풀어보시면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용어의 정의에서 차량,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게 용어의 정의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이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조심하실 게 뭐라 그랬어요? 특히 선박, 그렇죠? 그래서 선박에서 항해 중인 것만 해당한다. 이게 뭐였습니까? 이름이 꼭 알아야 되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죠. 소방대상물. 특정 소방대상물과 소방대상물은 다른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소방대상물의 정의가 나와 있다. 그래서 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다. 특정 소방대상물은 어디에 나온다? 시설법에 나온다. 시설법에. 그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요.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걔가 이름이 뭐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기본법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볼까요? 5번. 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특정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 건조 구조물. 제가 방금 얘기했죠. 소방대상물과 특정 소방대상물은 어떤 거다? 다른 거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특정 소방대상물로 들어가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로 들어가야 돼요? 소방대상물로 들어가줘야 된다. 됐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본부장, 시도 또는 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대장,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볼까요? 6번. 다음 중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법에서 소방대는 세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의용, 의무, 소방공무원. 그렇죠? 소무용이라고 해서 지금 의용 들어가 있네요. 자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다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의무, 의용, 소방만 들어가주면 된다. 다음 7번. 다음 용어의 정의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건조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2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얘기한다. 지금 여기 갔을 때 제가 소무용이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뭔가 이상하죠? 사회복무요원? 그죠? X죠, X. 지금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다. 2번이 틀린 거다. 2번이 틀린 거다. 자, 3번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얘기하죠. 자, 소방본부장이랑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얘기한다. 이 다 맞는 얘기라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 문제만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 문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종합상황실 나오죠. 그죠? 119 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은요, 제가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한다 그랬죠. 어디요? 청본서, 그죠? 그럼 청본서에 설치하죠. 시도지사실이 설치합니까? 안 하죠. 그죠? 여기 이제 기본법에 가보면 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9번 한번 볼까요? 9번. 소방기본법에서 종합상황실 운영자가 하는 업무로 적합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으랍니다. 틀린 거. 그죠? 자, 1번. 재난 상황이 발생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그러니까 지금 운영자라는 건 결국 실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이 하는 업무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죠? 2번.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이나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3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 발생의 신고 접수.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번. 여기서 보세요. 상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급이 아니고 어디? 하급. 본인들보다 낮은 급에 있는 소방기관한테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대요. 또는 본인보다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십시오. 재난상황 발생 신고 접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접수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동원 요청,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등등등등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린 게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이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우리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뭐예요? 119 종합상황실에서 즉시 보고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 문제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청에 설치하는 종합상황실, 그죠? 그리고 본부에 설치하는 종합상황실, 여기 갔을 때, 그리고 서에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이 있다. 기억하시죠? 이 청광서에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상부에 이렇게 보고한다. 상부에. 맞나요? 근데 이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게 화재가 작았을 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화재가 어땠을 때? 정말 컸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일 때. 맞나요? 보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망이 몇 명? 5명. 그죠? 사상이 몇 명? 10명. 재산 피해액이 얼마? 50억. 이재민이 몇 명이었죠? 100명이었죠, 100명.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된 거죠. 연면적이 15,000 공장.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또 뭐를 넣어놨어요? 119 종합상황실 보고사항을 또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체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일한 문제니까요. 지체 없이 보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재산 피해액이 얼마예요? 50억이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억이다. 그죠? 그래서 50배가 돼서 뭐 50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두문자 암기법도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지체 없이 보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이 재산 피해액 충분히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 네 가지는 제가 꼭 세팅을 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 이 네 가지로.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볼까요?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박물관과 체험관 순으로 답하래요. 즉 소방박물관은 누가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청장. 체험관은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청장, 시도지사. 그러면 청장과 시도지사 순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게 문화재청 장관은 우리 법에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박물관,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인데 요게 이제 거꾸로 돼 있지 않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죠. 박물관이 청장이고 체험관이 시도지사예요. 청박이 시체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소방의 역사와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금 똑같은 문제죠. 청장은 뭐를? 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다음 14번. 소방청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걸 몇 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느냐. 이게 몇 년이었죠? 5년이었죠. 그죠? 5년. 그리고 우리는 이 종합계획과 더불어서 세부계획이라는 걸 누가 세운다? 시도지사가 매년 세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계획은 10월 말까지, 세부계획은 12월 말까지, 날짜도 다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법에 나와 있는 뭐예요? 계획들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죠. 종합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며칠까지 수립하여야 하는가 그랬어요. 자,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며칠이에요? 10월 31일. 세부 계획을 물어봤으면 12월 31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째 보겠습니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과 그리고 지금 뭐를요?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아셨죠? 1번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건 맞죠? 2번, 3번 모르겠으면 넘어가요. 패스. 4번.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뭔가 이상하죠, 이게. 세부계획. 그죠? 세부계획인데 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건 맞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앞에 이 주어가 시군구청장은 들어가지 않죠. 그죠?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 시도지사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만. 됐나요? 이 정도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3번 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대통령령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셨죠? 그리고 법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뭐 소방 업무에 대한 기반 조성도 들어가야 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써드릴게요.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 서비스 질 향상. 또는 뭐 정책 방향도 들어가 있고, 뭐 소방 업무 체계 구축. 뭐 이런 애들도 들어가고, 뭐 소방기술 연구 개발 보급.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 홍보 들어갑니다. 교육 홍보. 이거 제가 예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교육 홍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교육 홍보. 근데 이 교육 홍보 안에 뭐도 들어간다?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한 것도 들어간다. 이걸 제외해야 한다라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우선 통행 포함. 이거 제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얘네들이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종합계획 안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아셨죠? 네. 자,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총칙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법에 가보면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1장이 총칙이에요. 그 1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목차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그냥 참고로만 저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그냥 가지고 왔어요. 얘가 그냥 우리가 갔을 때 4번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력의 기준은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리을, 미음은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총칙에 포함된 내용은 얘입니다. 우리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방의 날 이런 문제들이 다 1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소방력의 기준 얘는 2장에 들어 2장에. 그리고 예방조치는 예방법으로 넘어갔죠. 원래 기본법에 있었는데 예방법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얘로 가져가셔야겠죠. 소방의 날 문제는 아직은 기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방의 날이 며칠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11월 9일. 그죠? 11월 9일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17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중 소방력의 기준 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소방력이 뭐예요?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 이런 거 얘기하죠. 인력이나 장비. 그죠? 인력이나 장비. 얘에 대해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력. 제대로 나와 있네요. 2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령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 소방력 기준에 대한 거. 3번.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장이 아니고 누구?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네 번째,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원 과정에서 약간 복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느낀 정도만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19번 볼까요? 소방력의 기준 및 소방 장비의 국고보조 나왔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뭘로 정한다 그랬죠?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 국고보조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국고보조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지금 잘못된 게 옳은 게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번 볼까요? 20번. 국고보조 대상 문제 나오거든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시도에서 부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 뭐 소방자동차라던가 헬기라던가 소방정이라던가 통신전산, 그죠? 그리고 방화복 이런 애들.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박물관에 대한 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소방청사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소방관서용 청사 정도만 들어가 있고 박물관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1번 볼까요? 똑같은 문제죠. 자, 찾아보십시오. 범위로 틀린 거 찾으랍니다. 청사건축, 헬리콥터 정, 통신 전산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건 따로 국고보조로 정하고 있지 않죠. 그죠? 이런 문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문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네.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법규는. 아셨죠? 그래서 법규는 어차피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해설에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내용 체크하시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미리미리 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넘어갔을 때 또 법규에 대한 학습을 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고. 됐나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